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푸른 바다, 한적한 자연, 도시의 소음을 벗어난 여유로운 일상은 분명 매력적으로 들리죠. 저도 그런 로망을 품고 은퇴 후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은 제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쌓였던 기대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제가 느낀 건 좌절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지역 특유의 고립감까지 제주에서의 생활은 은퇴 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퇴 후 낙원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제주도는 은퇴자들의 무덤? 꿈꾸던 낙원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꾸죠. 푸른 바다와 한적한 자연,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난 여유로움이 제주를 낙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저도 그런 로망을 품고 은퇴 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더불어 은퇴 후 삶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나 제주도처럼 낙원을 꿈꾸며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돈이 없으면 낙원도 지옥이 됩니다. 마이너스 경제적 현실의 벽. 첫 번째로 부딪힌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제주도는 육지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식재료나 생필품 대부분이 육지에서 오다 보니 물가가 더 비싸더라고요. 특히 외식비가 육지보다 훨씬 높았고, 심지어 마트에서 파는 채소값도 도심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자 김 씨도 이런 문제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도시 생활을 접고 제주에서 자급자족을 꿈꾸며 작은 텃밭을 일구려 했어요. 하지만 비싼 농업용 자재와 예상보다 높은 전기세, 수도세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낭만적인 제주살이가 한순간에 생존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몇 년 만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마이너스 관계의 단절. 두 번째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제주도는 아름답지만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아름다움이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저처럼 도시에서 은퇴 후 이사 온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웃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 친구 박 씨도 은퇴 후 제주도로 이사한 뒤 외로움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제주도에서는 누구 하나 만나려면 차로 한참을 가야 하고 육지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불안이었대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은퇴 후 낙원에서의 삶을 꿈꾸더라도 인간관계와 소통 방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3. 일상이 불편하면 아무리 예뻐도 답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생활의 불편함. 제주도는 분명 매력적인 곳이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생활 편의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병원 같은 의료시설도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고 대중교통도 편리하지 않아요. 특히 차가 없으면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이와 관련해 60대 이모 씨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자주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는 제주도로 내려오기 전에 병원 같은 인프라를 미리 조사했어야 했는데 단순히 자연만 보고 결정한 게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기본적인 편리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경치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주도를 떠나며 깨달은 3가지 교훈.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면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3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택 마련, 생활비, 의료비 등
경제적인 요소를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버티기 힘들어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경우 지역 커뮤니티나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외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생활 인프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병원, 교통, 쇼핑 등의 기본적인 편리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은퇴 후 낙원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은퇴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쉽지 않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은퇴 후 낙원을 꿈꾸신다면 현실적인 시선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준비된 자의 몫이니까요. 은퇴 후 제주도를 떠난 이유, 그리고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조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낙원으로 제주도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제주도로 이주했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삶의 전환점이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낙원은 준비된 자의 몫이다. 우리가 은퇴 후 제주도나 비슷한 곳을 낙원으로 꿈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던 도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실패를 통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삶의 성공 여부는 환경이 아니라 준비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에는 경제적 안정, 관계 유지,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1. 경제적 안정. 돈이 있어야 자유도 있다. 경제적 안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드는 대신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비가 도시보다 적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자재, 공과금, 교통비 등 모든 면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생긴 경제적 압박. 60대 후반의 강 씨는 제주도로 은퇴 후 이주했지만 건강이 나빠지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었던 치료를 제주에서는 더 비싼 비용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제주도 생활만이 아니라 은퇴 후 어디서 살든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2. 관계 유지. 외로움이 삶의 질을 갉아먹는다. 은퇴 후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고립감입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례 2. 이웃과 소통의 부재로 외로움을 겪은 박 씨. 은퇴 후 제주도로 이사한 박 씨는 이웃과 교류가 적고 육지에 있는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기며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인간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생활의 편리함. 불편한 일상이 행복을 무너뜨린다. 제주도는 자연환경은 뛰어나지만 생활의 편리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은퇴자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사례 3.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이주를 후회한 이 씨. 이 씨는 은퇴 후 차가 없는 상태로 제주도에 이주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니려 해도 가까운 곳이 없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던 생활의 소소한 불편이 제주도에선 너무 크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일상의 편리함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낭만적인 환경도 좋지만 현실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의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전략. 그렇다면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주도에서의 실패를 바탕으로 3가지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라.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 최소 20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한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은퇴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가족 및 친구들과도 꾸준히 소통해야 합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우선시하라. 은퇴 후 이주할 곳을 결정할 때는 자연환경만 보지 말고 병원, 교통, 쇼핑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편리한 일상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낙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은퇴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낭만만을 꿈꾸다 보면 그 시작이 좌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제 경험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많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낭만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며 철저히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진정한 낙원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8세 개인 택시로 새 출발. 손님 부족과 빚더미에 갇힌 사연.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야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 당장 허리가 휠 정도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퇴직이 코앞에 다가오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볼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살 길이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그래도 내 손으로 굴리는 자영업이나 운송업 쪽은 꾸준히 찾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개인 택시는 초기 비용이 상당하긴 해도 일단 면허만 받으면 비교적 내 마음대로 시간 조절이 가능한 일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 차 운전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니 택시 업계가 딱이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과 현실의 차이가 엄청나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장사 안 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듯 택시업계도 과거만큼 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은퇴를 코앞에 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해서 제2의 직업 혹은 노후 생계 수단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58세에 개인 택시를 선택한 한 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퇴직 후 개인 택시 예상했던 자유로운 삶? 사례 1. 막상 부딪히니 손님이 없어요. 저는 58에 퇴직했어요.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줄줄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제 나이쯤 되는 직원들은 거의 다 정리 대상이 되었죠.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했어도 막상 나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받은 걸로 개인 택시 면허를 사는 걸 고려하게 됐어요. 주변에 택시하면 그래도 하루하루 식구들 굶길 일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면허 사느라 초기 투자금 꽤 썼죠. 대출도 받았고 일단 내 택시니까 내가 오너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뿌듯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차 굴려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아침 저녁으로 콜 몰릴 때만 잠깐 반짝 손님이 잡히고 평소에는 그냥 빈 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엄청나요. 손님이야 꾸준히 태울 때도 있지만 그 수입이 생각보다 푼돈이라는 게 문제죠. 하루 종일 도로에 붙어 있어야 겨우 오늘 좀 벌었다 싶은 날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제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길에서 긴 시간 지내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식사도 부실하게 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실 책상보다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내 차를 몰면 시간 조절이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기대가 깨진다고 해요. 실제로는 손님을 잡기 위해서 쉬는 시간 없이 움직여야 수입이 나아지거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는 게 일상이고 더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새벽까지도 일을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날 세운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빚더미의 허덕이는 진짜 이유. 사례 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요.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개인 택시 하면서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요. 단순히 차량 기름값뿐 아니라 택시 업체를 통해 얻는 콜 서비스 비용, 운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장고장 수리비, 자동차 보험, 개인 택시 조합비 등등. 처음에는 기름값 벌면 되겠지라며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 세세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라는 게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처럼 나이 들어서 퇴직금 태워서 면허 사고 그걸 갚기 위해 대출까지 받으면 이자 부담도 상당해요. 일단 일은 해야 하니 하루도 편히 쉴 수가 없죠. 근데 쉬지 않고 굴려도 거기서 거기에요. 한 달, 두 달 버티다가 보니 대출 이자는 쌓이고 어느 순간 빚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서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투잡처럼 새벽, 심야 시간대까지 붙들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제2의 삶이니 어쩌니 하면서 즐겁게 하겠다는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이번 달 이자 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제일 크죠.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무 계획을 짜지 않고 달려든 제가 경솔했던 것도 맞아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나가는 비용이 많다는 점이에요. 흔히 택시 영업은 자동차만 있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예상보다 유지비 항목이 다양해요. 뿐만 아니라 운전하다 보면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견디는 기회비용도 무시 못하고요. 이 모든 게 쌓이면 결국 빚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사용했다면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니 사실상 운전만으로 이자 생활비 기타 비용까지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언뜻 생각해도 꽤 무거운 부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잘 될 줄 알았는데 뒤늦은 후회. 사례 3 지금 와서 그만두자니 대책이 없어요. 제가 개인 택시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어요. 퇴직하면 몸 좀 추스르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해보라거나 적성에 맞는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일을 해보라고도 했죠. 근데 제가 워낙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좋다는 고집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결국 면허까지 사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니까 막막하네요. 지금이라도 택시를 팔까 싶어도 팔려면 또 손해가 커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제 나이쯤 되면 자녀 학비나 결혼 자금에도 조금씩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집안일까지 생각하면 택시를 관두는 순간 정말 아무 수입이 없게 될까봐 무섭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몸은 점점 지치고 나중을 위해 저축해둔 돈도 없고 사실 이러다 나이 더 들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요. 마지막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 택시를 시작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관두면 어쩌나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영업 환경도 불안정하니 딱히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무력감이 꽤 크죠. 4. 은퇴 후 개인 택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실 이 글이 택시 업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은퇴 후에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비슷한 문제들 초기 자본 부담, 예상과 다른 매출, 치솟는 유지비, 늘어나는 빚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만큼 은퇴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은퇴 후에도 상황을 유연하게 점검하며 진로를 조정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무 계획부터 꼼꼼히 세우기. 개인 택시 면허 등 다른 사업이든 창업이나 업종 변경을 하기 전에 예상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택시 영업의 경우 차량 유지비, 대출이자, 조합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부가적인 지출의 차량 관리, 사고 시 수리비 등도 고려해야 하고 운행 시간 대비 실제 순이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업계 현황 파악하기. 실제로 택시 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택시 잡는 손님이 얼마나 줄었는지, 콜 플랫폼에 의존해야 하는 정도는 얼마인지 미리 조사해 보세요. 주변 선배 기사님들이나 지인들에게 실제 경험담을 듣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변의 조언과 현장 경험 활용하기. 자기 고집이 앞설 때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은퇴 후엔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테니 잠깐이라도 사전 체험이나 현장 경험을 해볼 방법을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예컨대 운전 관련 파트타임이나 대리운전 등을 잠시 해보면서 이쪽 업계가 내게 맞는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겠죠. 장기적 관점의 플랜 B 마련. 혹시라도 개인 택시 영업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할지 미리 구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했으니 계속해야지라는 식으로 버티다 보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일찍 관둬야 손해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와 삶의 질도 생각하기. 택시 운전이 단순히 운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야 해요. 그것도 길 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수입도 수입이지만 은퇴 후 삶에서 몸이 망가지는 건 정말 뼈아픈 일이에요. 때문에 무리해서 일하기보다는 스스로 적정 수준의 휴식과 건강 관리를 해가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58세 개인 택시로 새 출발. 손님 부족과 빚더미에 갇힌 사연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건 결코 특정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퇴직 후 개인 택시가 적성에 맞고 수입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멋진 제2의 직업일 수도 있죠. 다만 막연히 그래도 택시는 망할 리가 없어라고 믿고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은퇴 준비를 앞둔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통해 내가 정말 잘 맞는 일을 찾고 있는 걸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체력자 본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면 어느 업종이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덧 50대 후반이 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온몸을 휘감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철저히 현실을 살피고 객관적으로 내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해요. 여기 언급된 사례들처럼 무작정 뛰어들었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잖아요. 혹시 이미 택시나 다른 자영업을 시작하셨다면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해보세요. 이 상태로 가면 내 건강이나 재정 상황은 어떨까? 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주변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선택지를 넓게 살펴보는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고민 중인 사람으로서 이 얘기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미리 준비하고 충분히 알아보면 적어도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 혹시 지금 개인 택시가 어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 기간을 길게 가지고 여러모로 실제 수치와 현장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고 그래도 할만하다 싶을 때 과감히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길게 보면 2030년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인생 이막이잖아요. 그 귀중한 시간을 또 다른 시행착오로 모두 소비해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50대의 퇴직이라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으셨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 나만의 시간을 즐겨야지라는 기대가 앞섰나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시작된 무직의 공백, 매일 아침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없는 나날들. 사회에서 내 자리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과 경제적 불안이 몰려옵니다. 특히 5060대에 은퇴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직장을 떠났을 뿐인데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더라. 이제껏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대가가 이런 허무함이라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50대 퇴사 후 현실의 문턱에 서다. 퇴사 후 맞닥뜨린 첫 번째 현실 끝없는 시간의 공허함. 퇴직 후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바로 시간의 공허함이에요. 9시부터 6시까지 꽉 채우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마치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처럼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불평했을지 몰라도 막상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지인 중 한 분인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53세에 퇴직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 첫 달이 지나자 허전함이 몰려왔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만 하다 해가 지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나니 우울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무언가에 몰두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 만족하며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정체성의 혼란도 겪었다고 해요. 경제적 불안감,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는 바로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남은 3040년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나날이 오르는 물가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들의 지원 요구까지.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돈은 빠르게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은 박 씨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요. 박 씨는 공기업에서 25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꽤 많이 받았지만 은퇴 후 자녀 결혼식 비용과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몇 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을 써버렸다고 해요. 그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예측 불가의 연속이었다며 노후 자금 계획이 이렇게 허술했나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내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나면 남아있는 건 가족이나 소수의 친구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도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자신만의 삶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고립감은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김영자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녀는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점점 깊어졌다고 해요. 특히 도시에서 익숙했던 인간관계가 끊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퇴직 후 현실,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소규모 창업이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김 씨는 결국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해요. 재정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소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박 씨는 퇴직 후 주식 투자와 중고 물품 판매를 병행하며 경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자 씨는 결국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결론.
50대, 60대의 퇴직 후 삶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퇴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퇴직 후 삶도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퇴직 후 현실을 극복하는 3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 찾아오는 현실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 온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문제는 5060대 퇴직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큰 전환점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현실을 극복하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역할 찾기.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하라. 퇴직은 단순히 일자리를 잇는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내가 맡아왔던 역할을 잇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위치,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한 김철수 씨는 퇴직 후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을 시작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직장에서 일하지 않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에도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했고 이로 인해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2. 경제적 안정 계획을 세우고 작은 수익원을 만들어라. 많은 퇴직자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낍니다. 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철저한 계획과 함께 소소한 수익원을 만드는 겁니다. 사례로 55세에 퇴직한 이영희 씨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처음엔 전업주부로 남편과 함께 은퇴 생활을 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규모 수제 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면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을 점검할 것. 둘째, 연금과 자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것. 셋째, 추가적인 수익원을 찾아볼 것.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소소한 사업 아이디어가 많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3. 사회적 연결망 유지. 고립감을 벗어나기 위한 작은 노력.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축소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점점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한 최민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60세에 퇴직한 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은퇴 생활을 즐기려 했지만 점점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훨씬 편안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스스로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하면서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 삶은 나만의 길을 찾는 시간.
퇴직 후 맞닥뜨리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세 가지 전략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퇴직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 퇴직 후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는 쉴 줄 알았다. 58세에 다시 일하게 된 사연.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할 줄 몰랐다. 퇴직할 때는 마치 긴 마라톤을 완주한 기분이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3040년 동안 직장에서 버틴 삶,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고 야근도 불사하며 살아온 나날이었다.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나오던 마지막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송별회도 열어줬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조용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엔 늦잠도 자고 TV도 보면서 노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보내지? 연금이 있지만 점점 줄어들 텐데.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할 줄은 몰랐다. 오늘은 나처럼 이제는 쉴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세 가지 사례를 나눠보려고 한다. 첫 번째 사례,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58세 김씨. 김씨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다. 다행히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었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있었다. 처음에는 돈 걱정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생활을 해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컸다. 물가 상승 몇 년 전보다 모든 게 비싸졌다. 고정 지출이 많아지고 생활비가 점점 부담이 됐다. 자녀 결혼 지원,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모아둔 돈을 쓰다 보니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었다. 예상 못한 의료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가 급증했다. 김 씨는 연금이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면서 경제적 불안이 커졌다.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퇴직 전에는 노후 생활비를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금만 믿고 지출하면 금방 부족해질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결국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은퇴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 사례, 하루 종일 무료했던 60세 박 씨. 박 씨 60세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처음 한두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자 지루함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사회와 단절되는 기분이 들었다. 무료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해졌다. 퇴직 후 쉰다는 게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무기력해졌다. 몸도 굳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노후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단순히 노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루의 목표와 일정이 있어야 활력이 생긴다.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박 씨는 결국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교육 컨설팅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수입도 생기니 만족도가 높아졌다. 세 번째 사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일터로 돌아간 57세 이 씨. 이 씨 57세는 남편보다 먼저 퇴직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남편과 매일 부딪히기 시작했다. 가정에서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 크게 불편할 것 없을 줄 알았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다. 경제적 독립을 잃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사소한 일로 남편과 갈등이 늘어났다. 결국 자신만의 삶을 위해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깨달은 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역할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씨는 취미로 배웠던 베이킹을 살려 작은 홈베이킹 사업을 시작했다.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다시 자기 역할을 찾으니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위의 세 가지 사례처럼 퇴직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이 진짜 시작이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중요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퇴직 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마이너스 그 다음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퇴직 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문제, 무료함, 그리고 부부 갈등으로 인해 다시 일하게 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1.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신체적 앤드 정신적 건강관리.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노화와 근육 감소 SARCOPNIA-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사라진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 SARCOPNIA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의 10% 이상이 소실될 수 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해결 방법. 매일 최소 30분 이상 근력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을 해야 한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 달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 퇴직 후 우울증 앤드 치매 예방 해마이포캠퍼스를 활성화하라. 은퇴 후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이포캠퍼스가 위축된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기능이 저하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상승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학습할수록 해마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해결 방법. 새로운 취미나 학습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이 해마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퇴직 후 고립될수록 우울증과 치매 위험 증가. 2.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100세 시대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힘든 점은 월급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더라도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해결 방법. 작은 사업 시작, 온라인 스토어 운영, 블로그 유튜브, 강의 등. 투자 소득 마련 배당주 투자, 임대 소득, 채권 투자 등.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전기기사 등. 사례를 하나 보자. 60세 박 씨의 이야기 작은 수익이 모여 생활비가 된다. 박 씨는 퇴직 후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며 월 5만 100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되었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핵심 교훈. 퇴직 전에 미리 소득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3.
부부 갈등 줄이기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힌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불만이 생긴다.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부 관계 유지법. 각자의 역할을 정하라. 집안일, 경제활동, 여가 생활에 대한 역할을 나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라. 하루 중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실제 사례. 58세 이씨 부부 서로의 공간이 필요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만 있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결국 남편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취미 활동을 하며 갈등이 줄어들었다.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퇴직 후의 삶, 이렇게 준비하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이제는 쉴 줄 알았는데 다시 일하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계획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